양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24일 LG 헬로비전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김수영, 이기재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졌는데요. 두 후보는 목동 유수지 개발 등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투표 방법 그리고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봤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은평에서 두 번째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 후보는 혁신파크 부지 개발을 약속하면서 시립대 은평 캠퍼스 유치 계획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목동 유수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입장처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양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후보와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가 충돌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김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후보와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 토론회 시작부터 두 후보는 재정 자립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올해 양천구 재정 자립도는 25.4%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30.2%보다 낮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김수영 구청장 재임 기간 8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29.4%가 25.4%로 국비나 또 재정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하면은 이 재정 자주도나 재정 자립도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목동 유수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수영 후보가 혁신성장밸리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이야기한 반면 이기재 후보는 복합 스포츠공원을 조성해 녹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동 유수지는 현재 혁신성장밸리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이미 사업부지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서 그 거점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만한 면적이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까지 연결되는 복합 스포츠 공원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수지에 그동안 행복주택이니 그 이후에는 또 혁신성장밸리라고 기업을 유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이냐. 신정 차량기지와 관련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영 후보가 이기재 후보의 과거 신정 차량기지 복개 발언을 지적하자 이기재 후보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전과 달라졌다며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아니라 녹지 공간 조성을 덮개를 씌워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신정 7동 주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희룡 장관이 예전에 2008년에 공약이었고요. 이기재 후보도 소음 문제로 인해서 복개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주민들께서는 전면적인 공원만 만들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셔서 사업이 무산됐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이제 요구는 이제는 완전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LG 헬로비전 양천 방송을 통해 26일 저녁 8시 30분과 29일 오후 2시에 두 번 방송되며 이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후 대림시장 등 은평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19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이어 두 번째로 은평을 찾은 건데요. 이날 유세에는 남기정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은평구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함께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대의 은평 캠퍼스 유치 계획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경제 발전이 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꼭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제 생각에는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 예술시설 집어넣어서 자주 즐기실 수 있고. 오세훈 후보는 유세차에서 연설을 마친 뒤 대림시장 상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주 6월 1일 본선거를 앞두고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방법과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최경만 선거 2계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계장님 먼저 이번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 용지가 많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투표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투표 시간과 대상도 짚어주십시오. 먼저 투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과 격리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 투표 시간이 일반인은 6월 1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 격리자는 일반인 종료 후 30분 뒤인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실시됩니다. 다음으로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 28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등 격리자의 투표를 위해서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에는 일반인은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하고요. 격리자는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 투표 대상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투표 대상이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7종류이며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는 투표용지가 총 7장으로서 각 선거마다 투표용지 색상이 다릅니다.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지역구시군 의원 선거는 스카이 그레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는 연미색으로 구분되므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꼭 색상별로 확인하여 7장이 모두 맞는지 확인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코로나 격리자 투표가 진행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리자 투표 시의 유의사항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일반인 투표 후에 격리자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6월 1일 선거일에는 일반인 투표가 18시에 종료되면 30분 후인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다만 일반 선거인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선거인이 모두 투표가 종료된 뒤에 일반 투표소에서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일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 18시에 종료되면 30분 후인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지난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임시기표소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1시간 30분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도 마찬가지로 일반 선거인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 일반 선거인이 모두 투표 종료 후에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확진 및 격리자 부실 투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전투표 등에서 혼란이 있지 않게 선관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때 혼란을 야기했던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인의 선거가 모두 종료한 다음에 30분 후인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임시기표소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다만 직접 투표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보완 대책으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 사무원이 대신하지 않고 선거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한 자로 삼아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임시 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봉함한 후에 이동 상자에 넣어서 선거인이 지정한 자가 직접 사전 투표함에 봉함한 봉투채로 넣어서 직접 투표를 실행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최경만 계장이었습니다.
야무진 나, 당당한 나, 기호 1-나 김윤희입니다. 주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지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서로 배려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역촌동 신사일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복지, 교육, 편의시설, 지역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 밀착형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반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소통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소통 전문가로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을 공동체의 활동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외롭지 않는 역촌동 신사일동을 저 김윤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과 고양 은평선 신사 고개역을 신설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녹번천 복원과 불광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여가와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역촌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사일동 어르신 여가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도 만들겠습니다. 여가활동, 편의시설,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행정복지타운을 역촌동 주민센터와 주차장 자리에 건립하여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행정복지 서비스가 있는 마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입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원숭이 두창 사실 많이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병이고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의 두창인 경우에 있어서는 천연두가 두창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동물에 전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고 또 감염되면은 발열, 두통, 임파선염, 피로감, 근육통, 오한 등으로 시작해서 1 내지 3일 후 얼굴 중심이 발진이 나타나고 전신으로 확산하는데 손을 중심으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2주에서 4주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사망 사례도 있어서 의료체제가 열악한 경우 3 내지 6%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사망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 여행 후에 3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1339 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치료제로는 사이도포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제의 효과보다는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2차 감염을 잘 관리하면은 완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 덴마크의 제약회사가 만든 제노이스라는 예방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백신을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하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고 14일 이내에 접종을 받으면은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고 도입되어 있지도 않아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게 코로나19처럼 좀 팬데믹으로 번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예,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 비하여는 전파력이 현저히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감염 초기에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비말 감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특히 많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은 이런 감염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도 감염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신다면은 혹시라도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야생동물 접촉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